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재개발 투자 전략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성북구 성북동과 마포구 성산동, 강남구 역삼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그럼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이제 쌀쌀한 날씨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을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도 찬바람이 조금 불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출의 규제 때문이었을까요? 실질적인 서울의 거래량과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하락세,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인기 있었던 지역들에 대한 상승세가 큰 폭으로 꺾였고 그리고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매수세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반면에 이제 신축이라든가 또는 그런 선호하는 입지에 대한 이런 모습들에서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하락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양극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요. 인기 있는 지역들과 선호할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따져보면은 앞으로의 투자처 방향성들을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만나보실 내용들이 이런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그런 구입을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 특히나 이제 세제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청약이라든가 이런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기 위한 방법들과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은 이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입지 좋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인상되는 공사비, 그리고 공급 축소, 이제는 또 전매 가격의 상승으로 정말 똘똘한 한 채를 찾기도 쉽지 않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에 문제가 없고 또 향후 재개발이 됐을 때 좀 시세 차익을 노려볼 만한 B아파트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내용, 재개발 투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달, 10월 초 진입을 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가격과 거래량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인 이런 아파트들이 너무나도 고점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매수세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잠시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냐라는 일각의 그런 판단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비아파트,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거래량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빌라 가격도 상승세라고 해서 서울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 대폭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미나에서도 설명을 드리지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 아파트 가격과 비아파트의 가격이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다시 빌라의 가격들도 따라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사이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 상반기에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빌라 가격의 상승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올 하반기의 시작은 바로 빌라 가격의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빌라라도 사자, 빌라도 올랐다. 4년 만에 최대의 실거래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파트에 대한 이런 대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급등에 대한 풍선 효과로 인해서 빌라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었을 때 굉장히 부담 가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받았었던 빌라에 대한 거래량이 늘어나고 대체적으로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금액대도 훨씬 더 싸기도 하지만 아파트가 상승한 것만큼 빌라가 오르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3년 2개월 만에 지금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었었고요. 거래액은 무려 1조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값도 27주째 상승을 하면서 대체 수요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라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빌라에도 예전부터 이제 과거부터 빌라의 그런 내용들, 상황이라든가 현황, 시장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보면은 예전에도 빌라 거래는 계속 꾸준하게 이뤄져 있었습니다. 뭐 실질적인 그런 주거의 사다리를 위한 아파트를 가기 전에 내가 투룸이라든가 또는 쓰리룸 특히나 이제 사회 초년생들과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주로 매수를 해서 거주를 하다가 아파트로 옮겨 타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세우면서 빌라를 매수하는 그런 수요가 있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런 실수요 플러스 앞으로 또 그런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한 투자로서 갭 투자의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 때문에 그런 투자 수요가 같이 함께 혼재돼서 빌라의 시장을 끌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같은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투자 수요에 대한 그런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냉랭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021년 이후 전세 사기 이후부터 이런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었는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아파트보다도 굉장히 적게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받고서 이제 투자를 해서 임대를 놓는 이런 시스템들이 가장 잘 이루어졌었죠. 하지만 전세 사기 이후에 이 갭 투자의 비용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오히려 전세가가 올라가는 시장 상황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매매적인 부분에서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로 전세 사기가 한번 크게 이슈화되고 나서 임차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주택의 유형으로서 빌라를 많이 택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라에 대한 그런 임대차 시장에서의 선호도가 굉장히 줄었었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빌라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자 전세 금액의 최대치, 보증보험 가입 최대치를 공시지가의 126%로 제한하는 이런 법들을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실질적인 괴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 수요는 굉장히 줄었었고요. 그리고 실거주자들도 빌라는 조금 오르지 않는다라는 이런 인식들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126%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이런 전세 시장으로 많이 돌아갔었던 이런 상황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빌라의 거래량들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빌라가 결국은 분양이 새롭게 신축을 해서 분양이 잘 이루어지거나 거래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그런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빌라의 시장이 위축되고 안 좋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 수요가 없다라는 것은 빌라를 새롭게 짓겠다라고 하는 시행사, 시공사들의 그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빌라 공급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비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들은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쏠림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아파트만 선호를 하다 보니까 주거의 불균형들이 일어나면서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또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에서 부동산 주택의 유형
유형의 불균형, 양극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아파트로 계속 쏠림이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시장의 변화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도 이런 쏠림 현상들을 해소하고자 아파트는 규제를 하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를 완화시켜줘서 이런 거래량들의 균형을 좀 이루겠다라고 했었던 것이 올 초에 나왔었던 110 대책이었습니다. 자, 110 대책에는 이제 신축 빌라 공급에 대한 증가를 위해서 내세웠던 부분들이 2025년, 2026년까지 지어지는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를 배제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 주택 수의 배제는 세제 한정이었습니다. 바로 취득세라든가 또는 종부세라든가 또는 나중에 양도소득세의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세금적인 부분에 대한 주택수 배제 정책이었죠. 그렇다라는 시장의 반응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좀 미비했고요. 그리고 효과도 그닥 나오지 않았었던 상황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라의 거래량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실거주에 대한 혜택들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혜택들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지금 세금적인 부분을 먼저 내세웠던 게 110 대책이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12월 달부터는 그러면 세금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주택수 배제가 아니라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택수를 빼주겠다. 그 이야기는 내가 빌라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청약하는데 무순위, 일단 1순위 청약이 가능한 무주택으로 취급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12월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에 주택을 하나, 빌라를 하나 조그만 거라도 가지고 있어서 청약을 좀 볼 수가 없었었고 또는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택을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아파트라든가 구평 기준으로서 이런 좋은 입지를 좀 선점하기 위해서 갈아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원천 차단됐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던 빌라들이었는데 앞으로는 빌라를 갖고 있고 내가 빌라를 사서 주거를 하다가 돈을 모아서 내가 새로운 주택을 또 취득하기 위해서 청약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도 조건은 있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 국민 보급주택 기준으로 해서 84제곱 32평형 충분히 그 이하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시중에 나와 있는 실거래보다는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판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대에 안으로 들어가는 빌라를 매수를 한다면 무주택으로 간주해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상들이 가장 좀 환호할 수 있는 내용이냐? 바로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라든가 또는 신혼부부가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하고 내가 거주를 하다가 또는 내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지만 뭔가 좋은 물건이 나왔었을 때 빌라가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좋은 물건들을 먼저 선점해서 투자를 해놓고 내가 청약을 노려보겠다라는 전략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자녀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잘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녀들에 대한 주택을 매수하는 이런 증여 전략을 짤 때 자녀분들이 오히려 이 주택으로 인해서 청약을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과 그리고 자녀의 마음이 달랐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아파트는 급상승을 올 초에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상승 이후에는 어떤 시장이 움직일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었던 방금
시작에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던 빌라 가격들에 대한 변동폭, 빌라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예상지에서의 투자가 가능한 시점이 올 하반기 12월 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빌라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그렇다고 내가 사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정말 실수요자, 내가 정말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전세도 안심할 수 있는 전세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공시가격 실질적인 126% 안에 들어오는 전세 금액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시장 상황에서는 편법들이 굉장히 많이 무성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반전세로 돌리거나 또는 뭔가 이명 계약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이 정말 시중에 나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그런 그 정책과 실시장에서의 그런 돌아가는 흐름들이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안심하고 내가 전세를 하기가 어렵다라면 내가 정말 그냥 등기 이전을 위해서 주택을 매수하고 거주를 하다가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발생시켜서 내가 이 주택의 가격들을 계속 이자로서 내면서 원금을 갚아가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을 매수해서 거주를 하다가 뭔가 내가 이거를 나중에 매도하고 청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갈아타겠다라고 하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전략이 일단 첫 번째로 세워질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증여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이 그동안 걸려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주택을 매수해주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증여를 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좀 소비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청약 때문에 좀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녀 증여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내가 거주하기 편한 또는 선호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급지라든가 또는 내가 직장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위치나 주택의 유형들이 좀 바뀐다라고 보시면 두 번째 투자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자녀 증여 전략이라는 것은 투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 유형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일단 뭐 상급지가 좋겠고요. 그리고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지가가 상승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재개발 물건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빌라 시장에서는 가장 큰 차익과 가장 큰 시세 차익을 좀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 양도 차익을 좀 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재개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뭐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또는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아타운 또는 신통기 이런 재개발 다양한 유형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재개발을 매수했었을 때 청약은 좀 포기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청약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었을 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계획, 전략을 짜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승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가격의 오름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빌라 재개발에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따져본다면 당연히 재개발 쪽으로 조금 더 지금은 움직이는 게 유리한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도할 때는요, 지금 현재 뭐 세대 분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수할 때는 취등록세를 2주택까지는 또 조정대상 지역에 해제됐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취득할 때는 내가 자녀를 뭐 이런 세대 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을 정상적으로 하고 세제 혜택을 받고 나중에 매도할 때는 세대 분리 이후에 양도를 할 수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비과세를 또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금적인 부분에 절세할 수 있는 유동적인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신다면 올 하반기에는 재개발 시장 쪽으로 조금 투자가 좀 활성화되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라 투자할 때 과연 어떤 빌라가 좋은 빌라고 또 어떤 빌라가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리고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그런 호재들과 함께 더불어서 입지가 좋은 지역들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을 짜시는 데 필요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또 세미나에서 담겨지니까요. 빌라 매수를 고민하고 또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을 잘 스터디하셔서 투자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전세 사기 여파도 있었고요. 뭐 사실 아무래도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는 좀 빌라 시장이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 이 주택 공급과 관련된 규칙이 좀 개정이 되면서 12월부터는 빌라를 갖고 있어도 청약할 때 이 무주택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법이 좀 개정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청약을 위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혹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증여 용도로도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서울 아파트 매수 전략과 재개발 투자 짚어드립니다. 토요일 양재역 8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세미나 주제가 오늘 또 강의와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빌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위치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되는 데의 그런 단계들마다 또 세밀하게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얼마나 시기가 걸릴 것이며 이곳에 빌라를 투자했었을 때 내가 현금 청산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재개발의 유형들, 재개발의 지역들을 분석해서 투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수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선점 또 노려보실 수 있는 전략들이 있으니까요. 무료 세미나 함께 참여해 주시면은 이런 내용들로 개인 상담 그리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 상담도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고 예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혼자만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상담해 보시고 나의 전략에 맞는 포트폴리오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함께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4호선 한성대 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9.5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3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입니다. 네, 성북동은 과거부터 우리 정재계 인사들의 주거지로 선호가 되었던 지역이죠. 인근이 모두 주택가여서 학교나 관공서, 마트, 공원 등 인프라가 풍부한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서울 북부 지역에서 가장 아무래도 도심권과 가까이 붙어 있는, 가까이 인접되어 있고 연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성북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북구 중에서도 지금 재개발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 세 곳, 성북 1구역, 2구역, 3구역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변에 매물이 없고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공급가액에 대한 희소성으로 가격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두고 있는 곳이 바로 3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이 재개발이 된다라면 이 주변 지역들과 연계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북동은 고급 주택단지 그리고 대사관 밀집 지역들, 정재계 인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바로 연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인근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조성이 됐다는 것은 이 지역 주변에 전체적인 집값의 유동폭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높은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큰 뜻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성북 3구역의 그런 주거 지역에 대한 아파트 신축이 구성이 됐었을 때 주변의 상업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학군이라든가 그런 녹지들 그리고 역세권 라인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주변 지역에는 지금 현재 서울과학고뿐만이 아니라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또 좀 더 가까이에는 이제 한성대라든가 또는 성신여대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군들과 유명 과학고 라인들이 주변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 지역 주변의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나도 저밀도 주택으로 밀집되어 있었던 지역들에 대한 신축의 희소성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북 3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인근 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가격들이 20억대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성북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 정도의 20억 내외로서의 그런 가격대의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철로서는 한성대 입구역 4호선을 이용할 수 있겠는데요. 자, 서울에서 가장 핵심적인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4호선, 서울의 도심 지역과 강남권을 지나가기 때문에 한성대 입구역은 굉장히 역세권으로서의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성대 입구역뿐만이 아니라 성신여대 입구역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지들, 그리고 도심권으로 내려가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도심권에 대한 그런 업무타운들과 상업지 접근성들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 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북동 하면은 이제 자연 녹지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굉장히 주변이 쾌적한 녹지 공간들을 자랑한다는 것도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북 3구역 모든 주거지의 만족도의 그런 삼박자를 잘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성북천 라인들의 그런 깔끔한 산책로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거리라든가 도로들이 굉장히 좀 깔끔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데 있어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성북 3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북 3구역에서 이제 업무타운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광화문 업무타운과 그리고 종로 중심지의 상업 업무 지구들, 그리고 동대문 상권까지의 접근성이 차량으로는 10분에서 15분 거리, 지하철로 이용을 해도 30분 이내에 모두 도달할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성북 3구역은 배후 주거지, 직주 근접성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지금 현재 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00만여 명 이상의 임차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들의 시세보다는 성북 3구역 조금 더 북쪽 라인으로 올라왔었을 때의 가격들이 좋기 때문에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지역이 바로 성북 3구역 지역 인근 주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보다도 주거지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곳들이 이제 미아, 강북 라인들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이 있기는 하나, 그 지역들은 아무래도 도심의 접근성이 조금 더 지금 성북 3구역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최적의 위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에 이제 대학로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병원이라든가 이런 주요 업무지구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편의성들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지역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권의 배후 주거지로서 성북 3구역을 좀 보시면은 유념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북 3구역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 조건부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용역업체 선정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가 지금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먼저 구역이 선정되는 이 단계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굉장히 투자하기에 대한 그 진입 장벽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 초기 단계이면서도 아직 이 부근에 매물이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북 3구역은 지금 현재 용역업체 선정 중이라는 점을 보면서 매물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있을 때 내가 매수한다는 전략을 짜면은 동의율과 함께 더불어서 이 지역에 대한 앞으로 조합 설립인가라든가 또는 이런 그 사업 승인인가 관리 처분 인가가 계속해서 쭉쭉쭉쭉 2, 3년 이내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다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곳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라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매수할 수 있느냐,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실거주자가 매수를 하거나 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겠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새롭게 신규 등록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속해 있는 매수자가 이곳에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 대출이 지금 규제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내가 이걸 등기 이전 함과 동시에 전세 세입자의 보증
보증금을 가지고 이제 등기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세 세입자가 대출이 지금 현재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 발생이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세 세입자가 현금을 가지고 다 들어오거나 또는 미리 전세가 맞춰져 있는 물건을 매수하거나 그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바로 이곳 성북 3구역에 있는 지금 현재 매물은 임대가 완료가 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임대가 이미 들어가 있는 세를 안고 살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미 보증금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차액만 내가 잔금을 치르고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짜신다면 주택임대사업자는 바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외를 받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권리산정일도 잘 보셔야 됩니다. 성북 3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인데 이 이전 단계에서 승인이 완료되고 이 이전 단계에서 이제 등기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주권이 형성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입주권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 이후에 진행된 물건들에 대해서는 매물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금 청산 대상이라는 점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괄적으로 가능한 매물들을 잘 찾으셔서 성북 3구역 투자할 수 있는 유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입니다. 일단 성북동, 서울 부촌 지역이고요. 바로 인근 지역에 성북 3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당짜리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가장 명당짜리 중에 한 곳이고 신속통합기획 사업지가 선정이 된 곳에서 이제 재개발에 어떻게 보면은 단계가 조금 진행이 된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이내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그 단계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용역이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사천리로 굉장히 빠른 추진 속도를 좀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자, 인근 지역에 지금 종로라든가 광화문, CBD 지역으로 접근성 그리고 대학로라든가 명동이라든가 이런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대문 지역들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업무뿐만이 아니라 상업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서 직주 근접성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상업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뿐만이 아니라 교통이면 교통 그리고 학군이면 학군, 교육이면 교육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이 성북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주거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투룸이고요.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 또 신축이라는 장점이 또 있죠. 나중에 이제 감정을 받거나 권리 선정을 할 때 신축은 예전처럼 그냥 지분만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가치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축이라는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투룸이고 지분율도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역 시세는 4억 3천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전세 임대가 맞춰져 있는 물건을 매물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느냐? 지금 2억 700에서 2억 5,500만 원의 전세가 맞춰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126%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증보험 발행이 가능하고 임차인들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금액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투자 금액은 지금 현재 신속통합기획 내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죠. 2억 1,500에서 2억 2,300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신속통합기획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 금액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북구 성북동의 다세대 주택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 지역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곳에 거주하게 된다면 상업시설은 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우리 상업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곳에 좀 도보거리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동하면 성신여대 입구역 주변의 로데오 거리 만나볼 수가 있고요. 또 반대편으로는 해화역이나 성대 주변으로 마로니에 공원을 비롯해서 대학로 상권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학군도 상당히 우수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학령기 자녀 두신 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과고나 서울국제고 비롯해서 명문학군 형성되어 있고요. 대학생 수요도 풍부합니다. 성신여대, 한성대, 성균관대, 서울대 의과대학 등 풍부한 수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6호선 마포구청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지분 26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네, 강북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는 마용성, 그중에서도 마포구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여의도나 광화문 등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이고요. 홍대, 연남동의 상권을 품고 있어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입니다.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시죠. 자, 마포구 성산동이 되겠습니다. 한강변을 끼고 있는 마용성 광 중에서 마포구인데요. 이곳 마포구가 거주하는 데의 거주 만족도, 전입세대들의 비율이 전출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주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잘 만족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교통시설만 보더라도 6호선 라인들을 끼고 있고 경의중앙선 라인들이 바로 교차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차량 이용도 굉장히 용이한데요. 내부순환도로가 바로 인근에 지나가고요. 내부순환도로에서는 바로 한강변을 끼고 있는 강변북로와 자유로 라인들이 위치하고 있고, 성산대교와 월드컵대교를 건너기만 하면 바로 올림픽대로 라인들과 그리고 서부간선도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그런 핵심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서부권의 지역이 바로 성산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차량 이용이나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생활 여건도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상암 DMC 업무타운,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그리고 6호선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면은 합정과 공덕 라인, 그리고 용산까지도 다이렉트로 이동을 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성산동 인근 지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굉장히 서울의 도심권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홍익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와 연대, 이대 등이 위치하고 있는 대학군들의 밀집 지역이죠. 이곳이 바로 그런 핫플레이스라든가 또는 상권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모습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산동에서는 이런 배후 주거지들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고, 경의선 숲길이 인근에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 숲길이 연결되는 연남동의 연트럴파크라든가 또는 아래쪽으로는 한강공원, 그리고 평화의 공원이라든가 난지천 위치하고 있는 월드컵 공원과 하늘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 녹지율도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성산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교통이면 교통, 주변에 학군이면 학군, 그리고 주변의 녹지율이라든가 상업의 인프라들, 그리고 업무시설까지의 접근성들 모두 다 만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주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가까이에는 상암 DMC는 바로 지하철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3도심 중에 두 곳, 바로 서울역 인근 지역의 CBD 지역과 영등포 국제금융지구의 영등포 IFC 지역들이 무려 지하철로 16분과 10분 거리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산동에서 지하철만 타고 바로 서울 3도심 중에 두 곳을 10분에서 16분 사이에 도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서남권에서 또 마곡지구 하면은 굉장히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단지죠. 많은 일자리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잘 잡아간 이런 산업단지인데, 이곳까지도 마곡나루역까지 23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 이제 앞으로 새롭게 또 중심이 되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까지도 13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산동 인근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업무시설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주변의 그런 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산동은 지금 현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으로 2차 사업지로 선정이 되고 나서 선정만 된 곳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가 된 곳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가 돼서 이렇게 A-1구역부터 4구역까지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각각의 개별로 개발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진행될 때는 속도가 나지 않겠지만
보시겠지만 각각의 개별로 이제 구성이 돼서 개발이 진행되고 나중에 통합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빠른 추진 속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그 단계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이제 수색의 역세권 개발들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공원과 함께 더불어서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상암 DMC뿐만이 아니라 수색 역세권 개발들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그 중에 하나로서 롯데 쇼핑몰, 지금 롯데몰이 들어갈 예정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수색 역세권 라인이다. 자, 마포구 성산동 모아타운 2차 사업 선정되고 나서 관리 계획이 완료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재개발이 모두 완성되면 2,300여 세대 정도가 되는 대단지가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지가 조성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그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고요. 그 인근 지역에 또 플러스 시너지로 날 수 있는 성산 시형 아파트 재건축 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지역을 모두 묶었었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산동뿐만이 아니라 마포구에서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대규모 업무 시설의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지하철 20분 이내에 모두 서울역부터 시작을 해서 용산이라든가 또는 영등포 그리고 마곡지구, 상암 DMC까지도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를 말씀드렸지만 2호선이라든가 5호선도 환승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이곳 라인에서 간선도로 지금 내부순환도로뿐만이 아니라 올림픽대로, 강병북로, 자유로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의 진출입이 가능한 서부간선도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교통의 인프라가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요즘은 친수 환경이라든가 또는 공원 숲세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한강공원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드컵 공원도 위치하고 있고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연트럴파크 이런 주변에 공세권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곳은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홍대 라인, 뭐 연대, 이대, 서강대 라인 대학생들에 대한 임차 수요도 발생될 수 있는 곳이고 나중에 아파트가 조성이 되는 재개발이 완성되고 나서의 그런 입지적인 부분으로서는 정말 마포구 내에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신축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은 3개로 이루어져 있는 3룸이고요. 4억 8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까지의 시세가 현재 신축으로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약 3억 원 정도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 내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예상 실투자 금액은 약 2억 원이 좀 되지 않는 금액으로 1억 8천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 이 지역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 여건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지하철 노선은 6호선, 용산이나 공덕의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또 경의중앙선을 이용하게 된다면 한정거장이면 상암 DMC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통해서 진출이 또 굉장히 수월합니다. 내부순환로나 강변북로 통해서 서울의 곳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게다가 뭐 홍제천이나 한강 등 주변의 수변 공간도 상당히 풍부하게 품고 있고 뭐 월드컵 공원을 비롯해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입니다. 분리형 신축 오피스텔이고요. 공급 면적은 약 37.01제곱미터에서 42.45제곱미터로 다양합니다. 시세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으로 상회합니다. 강남역에서 역삼역으로 이어지는 테헤란로 라인은 또 직장인들의 오피스 밀집 지역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직장인 수요 상당히 풍부하고요. 또 인근의 카페나 식당 등 직장인을 위한 인프라가 상당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직주 근접을 원하시는 분들 주목해 보시죠. 자, 서울 지역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올랐었던 아파트의 가격대
어디입니까? 바로 강남구입니다. 강남구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가격의 상승이 올라가고 나서 지금 약간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버티기에 들어갔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강남권에서는 크게 떨어지는 가격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 강남권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었을 때 그 이후에 후발주자로 어느 비아파트의 유형들이 올라갈 것인가를 따져보면은 소형주택들에 대한 가격 상승세가 무섭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을 타겟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크게 변동폭이 나타날 수 있는 전세 가격, 월세 가격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서 그 주택의 유형에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또 이제 강남구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도가 풍족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특히나 가장 많은 일자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강남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도 강남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그 소형주택들에 대한 투자 수요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다. 그리고 1, 2인 가구는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면서 앞으로 향후 10년, 15년 이내에 70%의 비중이 1인 가구가 될 것이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형주택들 유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어나는 1, 2인 가구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뭐 노인층들에 대한 그런 세대 분리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령 인구 추세에 굉장히 높게 상승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들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2호선,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9호선, 2호선, 그리고 신분당선을 모두 끼고 있는 곳이 바로 역삼동이 되겠습니다.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9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역삼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라는 점 살펴볼 수가 있겠고 한정거장만 이동해도 강남역, 그리고 신논현역 인근의 업무타운들과 상업시설들 밀집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호선 라인에 테헤란로를 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테헤란로를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삼성역 인근 지역에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가 또 위치하고 있죠. 지금 한창 영동대로 지하 사업과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잠실 운동장의 리뉴얼 사업까지 같이 함께 연계되어 있는 마이스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로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삼동 테헤란로 중심축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지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2분 거리의 역삼역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경부고속도로의 그런 지하화가 또 이루어진다는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로뿐만이 아니라 서초대로의 그런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맞물려서 많은 업무 시설들을 이용하거나 앞으로 추가될 수 있는 또 삼성역 인근 지역, 강남역 인근 지역에는 코오롱부지와 이제 그 지역들에 개발될 수 있는 아직도 많은 사업지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가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 가까이에는 잠실 운동장뿐만이 아니라 영동대로 그리고 코엑스 인근 지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GBC 같은 경우에도 국제기로 복합지구로 연계해서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양쪽 동쪽과 서쪽을 아우르는 모든 개발 호재가 역삼동 인근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사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제기로 복합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대규모로 탈바꿈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영동대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도 GTX가 지금 이곳에 2개의 노선이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GTX A 노선과 C 노선 그리고 지금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지하 공간과 영동대로의 지하 공간을 연계해서 코엑스까지 대규모의 지하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GTX뿐만이 아니라 KTX, 위례 신사선까지 모두 환승센터로 이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삼성역 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신분당선도 지금 1차 단계 신사역까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2차 단계가 용산까지 접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GTX 같은 경우에도 A 노선과 지금 현재 C 노선이 삼성역을 교차한다는 점, 그리고 위례 신사선 2024년 말이었는데 아마 2025년 정도에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철도 노선의 개발 호재들도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세가 3억 2,500에서 4억 6,500만 원. 이미 예전에 뭐 5억대, 6억대 나오는 하이엔드급 원룸 같은 경우가 지금 시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에서 투자 금액이 적다라는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2억 8천에서 3억 원 정도, 그래서 예상 실투자 금액은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월세가 가장 강세이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룸도 100만 원대가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룸도요. 그래서 110에서 140만 원 정도 시세가 맞춰져 있고요. 수익률만 단순히 계산을 해보더라도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예상 금액을 좀 활용하신다면 소액으로도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역삼동 최고의 입지에 오피스텔 투자할 수 있는 전략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